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정책 뉴스에서 갑자기 속도가 확 붙어버린 이슈를 10분 안에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대전과 충남, 그리고 광주와 전남이 올여름이면 합친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통합특별시라는 단어가 진짜 현실이 되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이슈는 용어도 어렵고 쟁점도 많아서 한번 놓치면 흐름을 따라가기 힘들어지니까 오늘 영상 하나로 배경부터 정부가 내건 지원책, 지역별 진행 상황, 그리고 걱정되는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영상이 도움되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업데이트도 놓치지 않게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단어는 행정통합입니다. 행정통합은 쉽게 말해서 광역자치단체끼리 행정경계를 합쳐서 더 큰 단위의 지방정부로 재편하자는 구상이고, 그 결과로 등장할 수 있는 모델이 통합특별시 같은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인구와 일자리, 각종 인프라가 수도권에 강하게 몰려있는 구조라서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계속 벌어진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동시에 지방 소멸에 대한 불안감도 점점 커지면서 지금의 행정구역 체계로는 대응이 느리거나 규모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쌓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끼리 손을 잡아서 인구도 키우고 재정 규모도 키우고 결정도 빠르게 해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덩어리를 만들자 같은 논리가 힘을 얻어왔고요. 그런데 이번에 분위기가 더 뜨거워진 이유는 중앙정부가 통합특별시를 추진하는 광역단체에 대해 재정과 제도로 강하게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면서 통합 논의가 그냥 아이디어나 구상 수준이 아니라 실제 실행 일정과 법, 제도 설계로 넘어가는 느낌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통합이 하면 좋겠다 정도로 떠돌았다면 지금은 언제 선거를 치르고 언제 출범할 거냐 같은 시간표가 같이 언급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특히 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은 아예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고 7월 출범까지 노린다는 이야기까지 거론되면서 정말 올여름이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속도가 빨라진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건 지원책은 어떤 내용이냐? 여기서부터가 사람들이 이거 진짜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는 지점인데요. 일단 가장 강하게 들리는 건 재정 지원 규모입니다. 통합특별시마다 연간 최대 5조 원 수준을 4년간, 즉 최대 20조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통합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이 정도면 판이 달라진다는 기대가 커졌고, 동시에 반대하거나 신중한 쪽에서는 돈으로 밀어붙이면 절차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돈만이 아니라 제도 지원도 함께 묶여 있는데, 통합특별시가 서울에 준하는 지위에 가깝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단체장 수를 늘리거나 직급을 상향하는 방식의 조직 특례를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되고, 또 2027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때 통합특별시를 우대하겠다는 방향까지 언급되면서 통합에 성공하면 인구와 일자리와 기관, 유치에서 유리한 레버리지를 주겠다는 신호로 읽히기도 합니다. 여기에 기업 활동을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지원금, 입지와 세제 혜택 같은 패키지 지원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통합을 행정구역 바꾸기가 아니라 경제구조를 바꾸는 프로젝트로 포장하는 흐름이 더 강해진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지금은 큰 방향과 큰 숫자가 먼저 던져진 단계라서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 나올 특별법과 세부 설계입니다. 지원 규모가 크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역이 살아나는 건 아니고, 지원이 어떤 조건으로 들어오는지, 지방정부가 실제로 어떤 권한을 갖게 되는지, 기존의 기초지자체 권한과 역할은 어떻게 유지되거나 조정되는지, 그리고 통합 이후 행정 서비스가 주민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는지, 이런 구조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돈이 얼마다만 보고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숫자는 헤드라인이고 구조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역별 상황은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가장 빠르게 달리는 곳으로 거론되는 건 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입니다. 이쪽은 통합특별시 출범을 염두에 둔 로드맵이 언급되면서 특별법 논의와 선거 일정이 서로 맞물리는 구조로 가는 분위기라고 전해지고,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 같은 말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그럼 법은 언제까지 통과돼야 하지라는 계산이 따라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절차가 빠듯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반면 부산 경남처럼 규모가 더 크고 이해관계가 더 복잡한 지역은 주민 의견 수렴을 더 충분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게 나오고, 특히 주민투표 같은 절차를 거치겠다는 방향이 언급되면서 같은 타임라인으로 일괄 추진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찬성과 우려의 논리를 동시에 보겠습니다. 통합을 추진하는 쪽의 논리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지금처럼 수도권 쏠림이 강한 구조에서 지역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인구와 재정 규모를 키워야 하고, 광역 인프라와 산업 정책을 한 덩어리로 설계해야 하며, 행정 경계를 넘나드는 협의체 수준으로는 의사결정이 느리고 책임 소재도 흐려지기 쉽기 때문에 아예 하나의 큰 지방정부로 통합해서 결정 속도와 정책,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앙정부가 재정과 제도라는 연료를 넣어주면 규모의 경제가 생기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도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기대가 붙습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포인트도 분명합니다. 첫째는 속도입니다. 통합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조직과 예산, 행정 서비스 체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해버릴 수 있고, 그 혼란이 결국 주민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통합을 하더라도 일정 기간은 연합 같은 중간 단계를 두고 시스템을 충분히 맞춘 뒤에 완전 통합으로 가는 방식이 더 안전하다는 제안이 반복됩니다. 둘째는 쏠림입니다. 통합특별시가 만들어지면 중심 도시로 더 강하게 빨려 들어가는 구조가 생길 수 있고,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이나 농어촌은 오히려 더 빨리 공동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통합이 큰 도시를 더 크게 만드는 정책으로 체감되면 내부 균형 발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 과제가 됩니다. 셋째는 권력 구조입니다. 지방이 자율성과 책임을 더 갖는 분권 개혁이 함께 가지 않으면 통합이 지방을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통제하기 쉬운 큰 지방정부를 만드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는데, 이 지점은 통합이냐 반대냐를 떠나서 통합의 설계를 어떤 철학으로 하느냐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봐야 할 포인트를 정리하면, 첫째는 특별법입니다. 통합특별시가 어떤 권한을 갖고 어떤 재정구조를 가지는지, 기초지자체는 어떤 권한을 유지하는지, 의사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게 통합의 실체입니다. 둘째는 재정 지원의 방식입니다. 최대 20조 같은 숫자보다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원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 돈이 행정 서비스 개선과 산업 전략, 내부 균형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셋째는 주민 의견 수렴입니다. 주민 투표를 하느냐 마느냐만이 아니라 통합 이후 내 지역의 생활 행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의료와 교통, 교육과 안전 같은 생활 단위에서 변화가 무엇인지 그 설명이 충분히 제공되고 합의가 형성되느냐가 핵심입니다. 넷째는 지방선거 영향입니다. 통합단체장 선출이 현실화되면 후보 선출 과정과 정치 지형, 의회 구성, 지역 대표성 문제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어서 행정통합은 행정 이슈이면서 동시에 지방정치의 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통합은 합치면 무조건 좋아진다 또는 합치면 무조건 망한다 같은 단순 문장으로 결론 낼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 어떤 권한을 어디까지 넘기고 재정을 어떻게 배분하고 중심과 주변의 균형을 어떤 장치로 지킬 것인지라는 설계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큰 방향과 큰 숫자가 먼저 나온 단계이고, 앞으로 특별법과 세부 제정안,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이 구체화되는 순간부터가 진짜 본게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업데이트가 나오는 대로 또 10분 안에 핵심만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댓글로 내 지역 통합 논의에서 가장 걱정되는 지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는 그 포인트 중심으로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